이혼당한 주제에 친정에서 시위하냐? 당장 기어와서 전 부쳐. 이혼 도장 찍은 지 정확히 석 달 되던 날 새벽 5시 고요한 정막을 깨고 제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지옥사자, 바로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귀를 찢는 듯한 악다구니가 쏟아졌습니다. 야, 한수정! 너 지금 친정 가서 시위하면 다냐? 오늘 너희 시아버지 제사인데 어디서 며느리가 잠을 쳐자! 당장 기어와서 전이나 부쳐! 저는 하마터면 헛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바람난 아들 편을 들며 저를 맨몸으로 쫓아냈던 장본인이 이혼 서류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전화를 걸어 전을 붙이라니요. 어머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당신 아들이 바람 피우다 쫓겨나서 구이남남 된 지가 언젠데 누구더러 전을 붙이래? 제 말에 시어머니는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기현이 뭐라니? 내 아들이 너 같은 걸 걷어줬더니 감히 어디서 이혼 소리를 배울려? 너 지금 당장 안 오면 내 아들 시켜서 내 카드 다 정지시키고 급에서 당장 길바닥으로 쫓아내 줄 알아? 수화기 너머로는 전 남편과 살림을 차린 상간녀가 낄낄대며 조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런 궁상맞은 여자를 왜 또 불러요? 아, 배고파서 밥이라도 얻어먹으러 오려나? 조강지철을 내쫓은 자리에 앉아 콧소리를 내는 여우 같은 상간녀와 그 소리에 장단을 맞추는 시어머니.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쳤지만 저는 오히려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어머니, 방금 좋은 아이디어 주셨네요. 카드 정지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진짜 카드 정지가 뭔지 오늘 오후쯤 길바닥에서 어금니 꽉 깨물고 피눈물 흘리게 될 테니까요. 저는 차갑게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 인간들은 아직도 꿈에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친구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긁고 다니는 블랙카드, 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 강남 최고급 백화점의 VVIP 라운지 출입증, 심지어 지금 그들이 두 발 뻗고 있는 50평짜리 아파트의 전세금까지, 그 모든 것이 잘난 아들의 능력이 아니라 며느리였던 제 명의와 제 능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전남편 강민우는 밖에서는 청년 벤처 사업가라며 번지르르하게 양복을 빼입고 외제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시어머니 최말자 여사는 그런 아들을 세상에서 제일 잘난 재벌 총수쯤으로 떠받들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쇼윈도의 실상은 철저하게 골마 터진 빈 껍데기였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시작부터 줄곧 만성적자였습니다. 남편은 사장이라는 직함에 취해 밤마다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한답시고 양주에 골프채를 휘두르고 다녔고, 한 달이 멀다 하고 어음을 막아달라며 제게 손을 벌렸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지만 저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하루 서너 시간만 자며 투잡, 쓰리잡을 뛰었습니다. 낮에는 기업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밤에는 눈이 빨갛게 짓무르도록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강남 아파트 전세금도 제가 피토하며 모은 돈이었고, 시어머니가 친구들 밥값 내며 호기롭게 긁어대던 블랙카드도 제 명의였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툭하면 제게 막말을 쏟아부었습니다. 너는 아내 같은 내 아들이 밖에서 피땀 흘려놓은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시댁 식구를 보기를 우습게 하는 거냐? 어리람이 여자가 대낮부터 처자고 있어! 당장 일어나서 걸레질이나 똑바로 해! 시어머니의 세계에서 저는 아들 등골을 빼먹는 기생충이자 몸종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벌어온 돈으로 사준 밍크 코트를 입고 저를 하녀 취급할 때도 저는 언젠가 진심을 알아주겠거니 하는 멍청한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10년의 헌신이 얼마나 개가 물어갈 쓰레기였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전이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간 날,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 침대 위에 남편의 회사 격리로 일하던 상간녀가 누워 있었던 겁니다.
충격에 빠져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떠는 저를 향해 전 남편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남자가 밖에서 큰일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여자 좀 만날 수도 있지. 넌 돈 버는 기계 마냥 정남이 뚝 떨어지게 굴었잖아. 뒤이어 외출해서 돌아온 시어머니는 사색이 된 얼굴로 짐을 챙기는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러고는 알몸으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상간녀를 제 뒤로 숨기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어딜 시끄럽게 집안의 풍파를 일으켜! 기세고 애교 없는 애년이 오죽 남편 길을 죽였으면 내 아들이 밖으로 돌았겠어? 돈 좀 번다고 유세 떨지 말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 아들이 벌어온 재산에 손톱만큼도 손댈 생각 말고 몸만 굴러나간 말이야! 자기 아들이 빈털터리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는 시어머니의 처절한 헛소리였습니다. 저는 반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어오른 뺨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 입으로 원하신다면 그 잘난 아들이 가져온 것만 다 두고 가드릴게요. 저는 제 옷가지가 담긴 트렁크 하나만 달랑 끌고 10년을 노예처럼 바친 그 모래성에서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을 반토막 내기 위해 진흙탕 싸움을 벌릴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어차피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부와 명예의 전원 플러그는 제 손에 쥐어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주저없이 백화점 VVIP 담당 매니저와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카드사 플래티넘 전담 데스크입니다. 한수정 회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 발급된 가족 카드들 있죠? 강민우, 최말자. 이 두 사람 이름으로 된 카드 오늘부로 전부 정지해주세요. 도난 분실은 아니고 단순 명의자 변심에 의한 즉시 지로 처리해주세요. 상담원은 미청구 금액이 약 8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 유흥업소 결제건이 다수 확인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대신 내주던 남의 밥줄. 이제 끊을 때가 돼서요. 당장 정지해주세요. 첫 번째 가위질이 끝났습니다. 강민우와 최말자 여사의 지갑 속에 폼나게 꽂혀 있던 까만색 플래티넘 카드는 이제 동네 구멍가게에서 껌도 살 수 없는 흉측한 플라스틱 쪼가리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고작 카드 정지 하나로 지난 10년의 피눈물에 대한 이자가 계산될 리 없었죠. 저는 지체 없이 두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으며 귀부인 행세를 하던 H백화점 라운지 매니저의 직통 번호였습니다. 매니저님, 제 명의로 등록된 가족 회원 권한 말입니다. 그거 오늘 당장 전면 삭제해주세요. 저는 그 사람들과 남이 되었으니까요.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매장에 나타나서 제 이름을 대며 진상을 부리거든 경찰을 부르셔도 좋습니다. 매니저는 오히려 안도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백화점 직원들도 늘 진상짓을 하던 시어머니의 갑질에 내심 혀를 내두르고 있었거든요. 네, 한수정 고객님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저희 라운지 규정대로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시계는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금쯤 그 우물안 개구리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제사상을 안 차리러 온다며 씩씩거리던 시어머니는 아마 예비 며느리인 상간녀 앞에서 강남 사모님 코스프레를 하려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을 겁니다. 오후 1시경 제 예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중했습니다. 최말자 여사는 벤츠 조수석에서 내리며 위풍당당하게 백화점으로 들어섰습니다. 물론 그 벤츠의 리스류 역시 아직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말이죠. 옆에는 콧소리를 내며 팔짱을 낀 상간녀 이유라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진짜 어머님 하시는 대로 얌전히 따라다닐게요. 명품 백 하나만 골라도 되죠? 최말자 여사는 턱을 치켜들며 거들먹거렸습니다. 호냐, 걱정 마라. 내 아들이 한 달에 수천을 벌어오는데 현대서 기죽을 일이 뭐가 있니? 넌 그 지독하고 드센년이랑은
차원이 다르잖니?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 웨이팅 라인을 무시하고 명품 매장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입구에서 직원이 공손하게 가로막았습니다. 고객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웨이팅 등록을 먼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말자의 눈꼬리가 날카롭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아니, 이거 보소. 나 이 백화점 VVIP 최말자야. 매니저 나오라 그래. 내 블랙카드 안 보여? 동네 시장 바닥에서나 통할 법한 고성방가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꽂혔습니다. 마침내 브랜드 점장이 황급히 걸어 나왔습니다. 사실 점장이 굽신거린 건 최말자의 재력 때문이 아니라 과거 며느리인 제가 이 매장에서 수천만 원어치 선물을 샀던 진짜 큰 손이었기 때문이죠. 프라이빗 피팅룸 소파에 거만하게 앉은 최말자는 과일 주스를 홀짝이며 상간녀에게 말했습니다. 예, 유라야, 저기서 제일 예쁘고 비싼 거 골라봐. 우리 집안 들어오면 이 정도 대접은 기본이야. 상간녀는 신이 나서 1,500만 원짜리 한정판 민트색 백을 골랐습니다. 점장, 당장 그거 포장해와. 우리 아들 카드는 한도가 없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일시불로 긁어. 최말자는 자랑스럽게 블랙카드를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3분 뒤 점장의 미간에 당혹스러운 주름이 잡혔습니다. 저 사모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로는 결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단말기 연구 정지된 무효 카드라고 뜹니다. 순간 최말자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뭐, 결제가 안 돼? 이 돌대가리 같은 양반아. 기계가 고장난 거 아니야? 내 아들 카드가 막힐 일이 없어. 그녀의 악다구니에 명품과 나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라운지 총괄 박 매니저가 차가운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최말자 씨,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단말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본인이시죠. 매니저는 매장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그 블랙카드는 원래 한수정 고객님의 명의입니다. 저희 백화점 VIP 등급 역시 매년 1억 원 이상을 본인 능력으로 구매해 오신 한수정 고객님의 고유 실적이고요. 어머님은 그저 그 가족 카드의 부산물로 혜택을 누리셨던 타인에 불과하셨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헉하는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수십억 자산가라며 떠들던 할머니가 사실은 쫓아낸 며느리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껍데기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까발려진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아들 카드를 왜 그 독한 년 이름으로 해야? 매니저는 동정심조차 아깝다는 듯 쐐기를 박았습니다. 한수정 고객님께서 오늘 아침 9시부로 권한을 전면 삭제하셨습니다. 따라서 최말자 씨와 강민우 씨는 더 이상 저희 VIP가 아닙니다. 보안 요원을 불러 퇴장 조치하기 전에 당장 나가주십시오. 옆에서 명품 백을 안고 있던 상간녀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재벌집 사모님이 될 줄 알고 빈대처럼 들러붙었는데 사실은 알거지들의 망상이었다니요. 상간녀는 수치심에 가방을 팽개치고 시어머니를 버려둔 채 도망치듯 매장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최말자 여사는 다리가 풀려 비틀거리며 백화점 정문을 쫓겨나듯 나섰습니다. 분노로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아들 강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기계적인 안내 음성뿐이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최말자는 혼이 나간 사람처럼 택시를 타고 강남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어깨라도 붙잡고 이만행을 고자질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현관문 앞에 도착한 그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현관문에는 선명한 빨간 글씨로 쓰인 압류 및 강제 집행문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법원 집행관들이 다녀간 빨간 딱지가 저주처럼 집을 도배하고 있었죠. 비밀번호를 누르고 거실로 들어선 순간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구는 엉망진창으로 뒤집혀 있었고 강민우는 산발을 한 채 거실 바닥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게 다 무슨 일이냐? 그 집에 왜 이런 딱지가 붙어?
강민우는 핏발선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 우리 회사는 석 달 전부터 부도 위기였다고! 한수정 그 독한 년이 이혼 합의도 쓰자마자 내 대출 보증인에서 이름 빼가고 자금줄 다 차단시켜버렸단 말이야! 엄마가 쓰고 다니던 블랙카드? 내 능력인 줄 알았어? 그거 다 수정이 돈이었어! 철옹성 같던 모래성이 무너지는 굉음 속에 최말자는 하얗게 질려 쓰러졌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짐을 챙겨 나오던 상간녀가 시어머니의 패물함을 들고 도망치려다 마주쳤습니다. 너, 이은아! 지금 내 폐물을 훔쳐가려는 거냐? 상간녀는 가차없이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조롱했습니다. 이거 안 나요? 재수 없는 할망구야. 아들놈이 깡통 찬 줄도 모르고 강남 사모님 코스프레 하느라 남의 인생 망칠 뻔해놓고. 상간녀까지 떠나버린 차가운 거실. 극한의 스트레스와 혈압을 버티지 못한 늙은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바닥 위로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저는 스카이라운지 카페에서 여유롭게 홍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말자 씨 보호자 되시죠? 급성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수술이 급합니다. 동의서와 예치금 2천만 원이 필요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3개월 전에 이혼한 남남입니다. 아들 강민우 씨는 어디 갔나요? 직원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 아드님이라는 분 수술비 내야 한다니까 지갑 두고 왔다며 도망치셨습니다. 지금 환자분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저는 소리내어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천하의 최말자가 그토록 떠받들던 아들의 실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죠 하지만 수술비 내주러 가는 거 아닙니다. 보호자 권리 포기 각서 쓰러 가는 겁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가쁜 숨을 몰아쉬는 최말자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수치심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수정아,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이 나쁜 놈이지. 살고 싶다는 본능 앞에 그녀는 그토록 아끼던 아들까지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명품백 쇼핑은 즐거우셨어요? 당신 아들이 수술비 2천만 원 아까워서 당신 버리고 도망갔네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사상을 받고 싶으면 그 잘난 아들한테 차려달라고 하라고요. 저는 당신 묘자리에 던져주 국화꽃 한 송이 살 돈도 아깝거든요. 저는 미련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고 등을 돌렸습니다. 등 뒤로 최말자의 짐승 같은 오열이 들렸지만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제 삶은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처럼 찬란하게 비상했습니다. 제가 세운 컨설팅 법인은 승승장구했고 더 이상 누구의 등골 브레이커들에게 뜯길 일도 없었습니다. 반면 그들 모자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최말자는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병원비 때문에 마지막 보증금까지 압류당하고 달동네 곰팡이 핀 단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제대로 재활치료를 못해 다리를 심하게 절게 된 그녀는 이제 하루 종일 식당에서 가져온 마늘을 까며 푼돈을 벌어 연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노숙자 행색이 된 아들 강민우가 그녀의 방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둘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울부짖으며 싸웠습니다. 내 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엄마가 수정이를 안 쫓아냈으면 내가 이 꼴이 됐겠어? 그 추악한 싸움 중에 고장난 TV의 전원이 번쩍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스튜디오에서 당당하게 인터뷰하는 저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죠. 썩은 동아줄을 잘라낸 날, 제 인생의 진정한 봄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면 속에 눈부신 저와 곰팡이 핀 방에서 마늘 껍질을 뒤집어 쓴 채 절규하는 그들. 완벽한 인과응보의 마침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나를 갉아먹는 관계는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남의 희생으로 쌓은 모래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제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을 뻥 뚫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